안녕하세요. 용의자와의 수사반장 권미란입니다. 용의자로 의심되는 종목이 있으신가요?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투자자에게 손실을 끼치는 용의자들, 그들이 말하는 모든 것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토마토 투자클럽 박한샘 전문가, IM투자증권 영업부 양태준 대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와이파이 잘 터지십니까? 네, 지금 기기 조작 미숙이었네요. 네. 알겠습니다. 먼저 새 용의자 어떤 용의자인지 좀 알아보도록 하죠. 새 용의자입니다. 오늘 첫 번째 용의자는 BC월드제약, 두 번째 용의자 금호전기, 세 번째 베이직하우스. 오늘 좀 신선한 인물들이 나오네요. 네, 종목 보니까 상당히 심혈을 좀 많이 기울인 것 같습니다. 이제 소고기로 따진다면은 저희 뭐 이렇게 등심과 갈비 사이에 그렇게 한 주먹밖에 안 나온다는 살치살 정도, 그런 종목을 꼽은 것 같아요. 네. 네, 과연 먹어도 되는지 좀 알아보도록 하죠. 그렇죠. 양 대리님, 예. 어떠신가요, 오늘 인상착의? 우선 전체적으로 뭐 그렇게 저한테는 특히 뭐 이렇게 매력적인 종목이 나오고 있지는 않은데요. 하지만 이제 그 숨겨진 알리바이 속에서 또 다른 어두운 면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제가 오늘 또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뭐 얼핏 봤을 때는 먹을 게 있을까라는 생각, 또 자칫 또 투자자 여러분들이 손실 입으실 수 있는 매수를 좀 신중하게 하셔야 되는 쪽이 아닐까라는 생각 한번 해보면서 먼저 첫 번째 용의자의 알리바이를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용의자, BC월드제약. 알리바이는 신고가 행진, 장기 성장성을 보자. 장기적인 그림이 나와 있는 용의자인가요? 보면은 BC월드제약 굉장히 좀 낯설었어요. 네. 종목 자체가. 그런데 알리바이 치고는 어떻게 보면 범인으로 따지면 이제 초범인데,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이 종목 자체가 엘리트 종목이기 때문에 알리바이가 딱 쏘아 넘어가기 좋습니다. 그러나 저는 체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네. 근거로는요, 이 회사가 장기 성장성을 보자라는 그런 타이틀을 걸고 신고가 행진 중인데, 그러니까 굉장히 잘 나가는 주식입니다.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그런데 지금 시가총액이 1,600억 원이에요. 매출액 300억 원에 영업이익이 40억인데 시가총액이 1,600억 원이다. 영업이익이 한 13% 정도 전후로 나오는데, 그러나 이 종목을 체포하는 이유는 결정적으로 고평가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액면가가 500원이 아니라 200원짜리 주식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가격에서 정상적인 500원짜리에 비해서 2.5배를 더 곱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굉장히 고평가되어 있다고 보여지고요. 무엇보다 신규 종목들은 지금 화랑장세가 아니기 때문에 올라간 다음에 성장성보다 앞으로 검증 과정, 공모가에 그런 것이 다 반영된 상태에서 지금 기대감이 미리 주가에 선반영됐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증거로서 앞으로 장기 성장성을 보자라는 취지가 이미 반영됐기 때문에 네. 불충분하다고 보고 체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양태준 대리님, 요즘 시장에서는 좀 신선한 종목들, 신규 상장주 가운데서도 요즘 시대에 보여주기 힘든 어떤 성장률을 보여주는 기업들이 좀 많이 부각을 받는데요. BC월드제약은 지난달에 상장됐습니다. 일단 고평가가 됐다는 그 근거를 가지고 체포를 앞서서는 해주셨고요. 양 대리님, 어떤 증거 가지고 오셨나요? 예, 우선 전체적으로 이제 저도 이제 BC월드제약 같은 경우는 이제 2006년에 이제 극동제약을 인수해가지고 작년 12월 15일에 상장을 했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공모가보다 약간 12% 높은 이제 그 금액으로 이제 장을 마감을 했는데요. 우선 지금 알리바이로만 봤을 때 뭐 장기 성장성을 보자라고 했는데, 우선은 그 알리바이는 이제 성립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현재는 좀 타이밍이라고 보기에는 좀 기본적으로 뭐 차트라든지 아니면 재무제표 등 이제 아직은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서 좀 위험으로 좀 분류를 하도록 하겠고요. 하지만 위험이라고 해도 현재의 이제 BC월드제약 같은 경우는 충분히 좀 장기 성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긍정적인 위험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긍정적인 위험의 첫 번째 증거는 이제 BC월드 제약 같은 경우는 이제 새로운 시장을 공략하면서도 이제 기본적인 기반이 좀 있다는 점인데요. 현재 이제 매출액 대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가 이제 마취 통증제입니다. 지난해 매출 비중이 약 한 304억 중에서 약 한 35% 정도, 즉 한 107억 정도가 이제 마취 통증 분야에서 약으로 벌었는데요. 그 외에도 예를 들어서 뭐 항생제라든지 뭐 고혈압, 그리고 뭐 순환 기계라든지 뭐 그런 약제가 한 20% 좀 차지를 하고 있고, 기타 뭐 전문 의약품에서도 약 한 20% 정도 좀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기반을 갖추면서 이제 현재 이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DDS인데요. 현재 DDS 같은 경우는 BC월드 제약이 약간 목표하는 게 시장 점유율 약간 10에서 30% 정도 수준인데, 적어도 한 3천억 정도 가까운 규모로 이제 볼 수 있습니다. BC월드 제약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이 회사 기술 자체가 이제 마이크론 스피어라는 이제 국내의 특허라든지 기술, 이제 뭐 상표권 모두 이제 독점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난해 3월이죠. 그때 DDS 원천 기술을 바탕으로 이제 독일이랑 독일과 이제 공동 개발한 기술도 이제 수출을 하기도 했습니다. 향후 회사의 매출에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두 번째 증거는 이제 꾸준히 이제 R&D에 투자를 한다는 점입니다. 매출액의 약 한 15% 이상 정도를 이제 의약품 R&D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또 이 전체 인력의 25%가 또 R&D 인력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향후 이제 높은 이제 연구 개발 투자를 바탕으로 해갖고 활발한 이제 신약 개발을 나서겠다는 게 이제 아무래도 이 회사의 이제 전략인데요. 모두 이제 아무래도 글로벌 시장을 타겟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뛰어난 DDS 기술을 바탕으로 이제 매년 신제품을 이제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DDS와 같은 혁신 기술을 발굴도 하고 또 신약에 대한 개발도 꾸준히 된다면 연구 비용 대비 그 이상의 이윤을 좀 창출하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한 이제 이렇게 보는 이유가, 이렇게 이제 R&D에 15% 정도 투자를 하면서도 2007년부터, 그러니까 2006년에 인수한 다음 2007년부터 흑자를 계속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점은 상당히 좀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성장성이 더욱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인터넷 게시판에서는 별나라님께서 신규주 킬러시라고요? 우리 신규주, 오늘 저희는 BC월드 제약에 대한 수사를 해봤습니다. 결과를 정리하죠. 두 분 모두 같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일단 BC월드 제약 장기적인 성장성은 R&D와 DDS에 있습니다. R&D에 집중하는 바이오 벤처고요. DDS는 약물을 생체 내에서 흡수를 조절하거나 원하는 조직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기술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일단 상장한 지 한 달 넘게 만에 급속하게 올라오면서 주가가 어느 정도 고평가됐다는 판단, 현재 진입하기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일단은 위험으로 분류하는데요. 양 대리님은 긍정적인 위험이라고 덧붙여 주셨네요. 두 번째 용의자를 소환하겠습니다. 금호전기. 그가 말하는 알리바이는 자동차용 LED 조명 시장 성장 기대. LED가 이제 자동차 쪽으로 뭔가 LED 전구가 부족해서 이제 자동차 쪽으로 뭔가 성장 동력을 찾아내려고 하는데요. 좀 믿고 투자를 해봐도 될지 어떻습니까? 앞서 그 제약회사 저희 봤던 종목도 마찬가지고 금호전기도 굉장히 이렇게 알리바이를 봤을 때 굉장히 이렇게 근거가 합당해 보입니다. 자동차용 LED 조명 성장 기대한다. 근데 이제 저는 이 종목을 우영군으로 그렇게 좀 보겠습니다. 체포는 하지 않겠지만 네. 일단 긍정적 우영군으로 이렇게 좀 판단하는데 무엇보다 중국 조립 라인을 이미 전부 다 이전을 했어요. 한국에서 중국으로. 그래서 앞으로 수익성 개선이 예상됩니다. 어느 정도 예상되냐면 2015년도 영업이익이 약 290% 정도 증가가 예상이 됩니다. 중국이 요즘은 네. 그 인건비가 싸지 않은데 중국으로 가면 수익성이 좋아지는 부분이 어떤 점일까요? 갑자기 물어보시니까 생각은 나지는 않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이제 스마트폰 업체라든가 LED라든가 가깝다고 봐야 되나요? 그것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측면이라고 봐야 되겠죠. 부품 단가의 그 가격 하락, 그 다음에 이제 고정 비용. 아무래도 한국은 이제 토지에 대한 비용, 사용 비용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임대라든가 공장 같은 거 할 때도.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정 비용이 거의 들어가지 않다 보니까
아마 영업이익률이 많이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먼저 2015년도에 매출액은 22% 정도 증가합니다. 그래서 6천억대 중반인데 영업이익은 290%가 증가한다는 것은 이것이 이제 살아난다는 얘기죠. 매출액이 40% 정도 늘어나면 영업이익은 500% 정도 늘어나는 걸로 그렇게 판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증거가 그래서 굉장히 좋아요. 그 다음에 주가 단기 반영이 그러나 완료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우염군으로 저는 긍정적 우염군으로 보는데요. 잠깐 매출 구성표 한번 보겠습니다. 금호 산업이 어느 정도 지금 매출이 지금 움직이냐 보면은 이게 이제 2014년도 9월 30일 단위가 100만 단위인데 2014년도 9월인데 2013년도에는 조명 금호 산업이 아니라 금호 전기인가요? 예, 금호 전기입니다. 네, 예, 금호 전기. 예. 네. 이거 제가 제목을 잘못 입력했습니다. 금호 전기를 네. 입력해야 되는데 금호 잘 헷갈리죠? 산업으로. 네. 머릿속에 금호 산업을 요즘 갖고 있어가지고 보면은 방전 네. 램프라든가 LED 조명, 그다음 자동차용 전구가 있습니다. 2014년도 말경에 수출이 100만, 1000만억, 10억, 100억, 300억의 LED 조명이었어요. 내수가 450억. 그런데 이건 이제 1년 전체인데 이번 연도에는 9월 30일까지에 불과하고 내수가 LED 조명이 벌써 760억입니다. 그리고 자동차용 전구, LED 전구죠. 마찬가지로 1220억이었는데 이번 벌써 3, 4분기에 1500억대예요. 이쪽 파트만 벌써 2000억이 발생하는 거죠. 자동차용 전구가 급성장하게 되는데 3, 40% 이상씩 성장하는 이 폭으로 봐서 앞으로 현식 대비 2, 3년 내로 영업이익이 500% 이상 증가하고 본다면 주가는 장기적으로 긍정적입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16,000원에서부터 벌써 22,000원대까지 왔기 때문에 약간 선반영됐다 이렇게 보고 잠깐 우염군으로 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불과 거의 일주일 만에 주가가 다 올랐어요. 그런 식으로. 예, 단기에 굉장히 급등했고요. 차트를 보면 아주 각도를 세우면서 오늘까지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양 대리님, 그 LED 업체들이 정책 모멘텀을 안 받은 건 아닙니다. 전구 교체가 된다는 부분도 그랬었고요. 그런데 진입 장벽이 낮아서일까요? 업체가 난립해서일까요? 레드오션으로 지금 인식이 되고 있고요. 치킨 게임이 좀 필요한 그 업종이 아닐까 싶은데요. 금호전기 앞으로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예, 우선 금호전기 같은 경우는 이제 알리바이를 봤을 때 뭐 자동차용 LED 조명 상장 기대라고 했는데 이 알리바이 역시 이제 성립은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전체적인 시장 자체가 좋아지고 있고 실적 자체도 많이 좀 가시화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금호 전기의 자동차용 LED 단면적인 부분만 보고 투자를 하기보다는 좀 다른 부분도 체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좀 위험으로 좀 분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알리바이에 대한 증거 하나를 말씀드리고 또 다른 증거를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7월부터죠. 이제 국내 자동차 같은 경우는 주간 주행 등의 의무화가 좀 시행이 되고요. 따라서 이에 따라서 이제 자동차용 LED 조명 수요가 좀 지속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중국 법인 같은 경우는 작년 1분기부터 지금 가동이 되고 있는데 3분기 만에 좀 흑자를 전환하면서 2015년도에는 이제 그 수익성이 좀 지속될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조일링 라인 또한 좀 중국으로 좀 100% 이전이 되면서 아무래도 좀 원가 경쟁력이 좀 강화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좀 수익성도 개선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러한 이제 또 좋은 부분이 있다면은 또 어두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 하나는 아직도 좀 진행 중인 좀 대기업이랑 중소기업 간의 좀 LED 사업 이제 논쟁인데요. 2011년 11월 달에 동반성장위원회 같은 경우는 이제 LED 조명을 이제 중소기업 적합 업종으로 좀 지정을 하였습니다. 그때 당시 이제 한 3년 일몰제였기 때문에 이제 2014년 11월에 다시 이제 지정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의견 차이가 좀 좁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올해 2월까지 이제 결정을 하기로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우리 중소기업들에게 이제 해외 시장은 사실상 이제 어떻게 보면 좀 그림의 떡이다라는 좀 표현을 하고 싶고요. 국내 시장에서조차 이제 외산에 좀 치이고 있는 좀 실정입니다. 그 이유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좀 막대한 좀 연구 개발비 때문인데, 이러한 막대한 개발비 때문에 중소기업이라든지 좀 진출하기 좀 꺼려하는 부분들도 상당히 많고요. 또한 이제 LED 전구 같은 경우는 좀 중복되는 인증 제도 때문에 좀 상당히 좀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거의 인증을 다 받는 데까지 한 6개월 정도 걸리는데 LED 조명 효율은 또 3개월마다 개선이 된다는 좀 어떻게 좀 앞뒤가 안 맞는 상황이 좀 있어서
이제 아무래도 좀 LED 산업 자체가 좀 지금은 좀 레드오션이다라고도 말이 좀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에서 이제 가장 큰 피해자 같은 경우는 좀 금호전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호전기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이제 관습 사업에서 좀 모두 좀 배제가 되다 보니까는 해외 사업 부분을 이제 접었다고 이제 볼 수 있고요. 국내에서 이제 경쟁력을 키워서 이제 해외 산업으로 좀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 구조가 좀 깨지면서 좀 어려움을 좀 겪고 있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LED 사업의 기준점이 좀 잡히지 않는다면 다시 힘들어질 수도 있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2월을 기점으로 그 시기가 좀 판가름이 날 것 같고요. 따라서 현재는 위험으로 분류를 하고 한 2월 이후쯤으로 이제 좀 투자 시기를 좀 잡아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인터넷 게시판에서 멋있다님께서도 증거를 제시해 주셨는데 친구분께서 금호전기를 다니고 계시는데 자동차 LED 조명 램프 생산하느라 24시간 풀가동 중이어서 피곤하다,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해요. 근데 이 분야가 금호전기 몇 % 차지를 하죠? 네, 금호전기 매출액에서 아까 작년 기준으로 네. 1,500억 전후 차지하고 있습니다. LED 조명이. 근데 이제 벌써 재작년 2013년 기준으로 14년도 최종 집계가 안 나왔고 9월까지 집계가 나왔는데 벌써 1,800억 근처거든요. 그러니까 2,000억 이상 발생해 가면서 전체 매출액이 앞으로 지금 40%인데 50% 이상 차지할 걸로 보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고가예요, 상당히. 네. LED 조명 부분이 자동차용 파트로는 고가 제품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금호전기 수사 결과 정리하겠습니다. 국내 자동차 주간 주행 등 의무화, 이에 따른 자동차용 LED 교체 수요 기대되고 있는 가운데 금호전기가 이런 자동차용 LED를 많이 생산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주가가 일주일 사이 벌써 20%가 상승했습니다. 기간 조정이 필요하겠다. 또 양대리님은 2월 이후로 투자 시점을 좀 늦춰보자라는 의견 주셨는데요. 위험으로 분류하겠습니다. 마지막 용의자는 베이직하우스입니다. 베이직하우스의 알리바이, 중국 법인의 호실적, 전망, 바닥은 확인했다. 네, 증거 알아볼까요? 네, 이 증거를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저는 석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석방은 하지만 주요하게 관찰 대상,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집행유예로 봐야 되겠어요. 이 종목은.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그렇게 보는 이유는 단기적으로 급락이 나왔습니다. 지난 6개월간. 그리고 그러나 실적은 이제 일시적으로 좋아졌어요. 그래서 단기 잠깐 석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한가 한번 첫 줄이기 때문에 또. 근데 이제 이 알리바이가 어떻게 보면 깜빡 속어 넘어가기 쉬운데요. 중국 법인 호실적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래서 이거를 한번 중국 법인 쪽 그 매출하고 실적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실적이 좋아져서 이게 늘어난 것이 아니라 실적이 좋아진 게 아니라 비용을 줄였습니다. 적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실적을 일시적으로 좋게 만드는 거죠. 따라서 이것을 추세적으로 보기는 어렵다. 추세적으로는 이 베이직하우스는 국내 실적이 앞으로 불안하고 중국도 불안하기 때문에 추세는 하향 추세가 맞다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단기 기술적 반등이다.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깐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재미난 것은 이제 국내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베이직하우스에 대해서 보고서를 쓴 거예요. 베이직하우스에 썼는데 신한금융투자 이제 최근 거부터입니다. 1월 20일부터 신한하이, 신한삼성하이, 신한하이인데 2달 만에 나왔는데요, 최근에는. 그런데 이제 이쪽 거는 현재 가격, 기존의 목표 가격입니다. 왼쪽 거는. 그리고 이거는 앞으로 리포트를 새로 내가면서 쓴 건데 16,000원에서 16,000원, 29,000원에서 17,000원, 30,000원에서 16,000원 전부 다 목표 가격 하향 조정했죠. 심지어 신한 같은 경우는 26,000원에서 31,000원으로 상향 조정했다가 31,000원에서 16,000원으로 또 반토막을 내요. 그리고 다시 16,000원에서 16,000원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은 팔아라고 말은 하고 싶은데 리포터가
그렇게는 못하고 이렇게 좀 내지 않았나. 그래서 네. 추세 하향으로 그렇게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양태준 대리님, 저는 오늘 NH투자증권에서 중국에 직접 가서 중국 소비자에게 답을 얻는다라는 리포트, 탐방 리포트를 냈던데요. 특히 브랜드 인지도와 품질이 중요하다. 중국 소비주는 그 두 가지가 중요하고 그런 관점에서 진짜 중국인들한테 인기를 얻을 수 있을 만한 브랜드 네임과 품질이 있어야 된다. 과연 베이직하우스가 그럴 만한 기업인가라는 생각 들고요. 의류주 같은 경우 좀 경쟁이 치열하다 이런 얘기들을 했었거든요. 어떤 근거를 보시나요? 우선 베이직하우스도 좀 전에 설명드렸던 금호전기와 마찬가지로 알리바이는 성립하지만 또 다른 면으로 또 좀 어두운 면이 있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저는 위험으로 우선 분류를 하겠고요. 베이직하우스 같은 경우는 우선 중국 법인의 호실적 같은 경우 이제 아무래도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6개 브랜드가 이제 좀 전개를 하고 그리고 약 한 1,500개에 달하는 좀 매장을 좀 확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여성복 베이직하우스 같은 경우는 약 한 2천억 정도 매출을 올리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조기 진출로 인해서 좀 선점 효과를 좀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100% 직영도 확보를 하고 있고 그 입지에 좀 굳어진 모습인데 2014년 이제 매출 증가율이 원화 기준으로 약 한 4% 정도 이렇게 보고 있는데 매장 또한 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중국 법인에 대한 2015년에 대한 기대는 좀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중국 쪽의 실적이 나아질 수는 있겠지만은 국내 실적 부진이 이제 가장 큰 문제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우선 매장 수도 늘어나기는커녕 오히려 좀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고 이에 따라서 실적 부진도 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연간 한 80억 정도로 좀 매출액을 달성을 하던 다방 같은 경우는 작년에 영업을 중단을 하였고요. 그로 인해서 이제 국내 실적 기준 약 한 6%에서 7% 정도 이제 좀 사라질 전망입니다. 이번 1분기에도 뚜렷한 반등이 이제 나올 만한 이슈가 없는 점을 보았을 때 국내 매출은 약 한 9% 정도 좀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위험으로 분류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현재 뭐 차트로 봤을 때 바닥을 다지고 이제 다시 상승하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지만은 다시 한번 저항선에서 부딪혀서 내려올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투자하시기에는 좀 섣부른 판단이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베이직하우스의 수사 결과를 정리합니다. 현재 베이직하우스 상한가 시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5,400원 기록하고 있는데요. 양태준 대리는 중국 법인의 기대감은 오래 가져가지만 국내 실적을 문제 삼았고 또 박한샘 전문가는 비용을 줄여서 실적을 향상시킨 게 중국 쪽 실적이다라는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따라서 베이직하우스 일단 위험으로 분류합니다. 오늘 세 용의자 모두 위험으로 분류했습니다. 자, 박한샘 전문가님은 전략 있으신가요? 네, 전략은 저는 사실은 본질적으로 좋게 보는 건 아니에요. 네. 이 베이직하우스를. 그러나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단기 반등 성향이 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15,000원, 목표가는 2만 원, 손절가는 12,600원으로 제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단기적인 추세는 살아있지만 기본적인 추세 자체는 하향이다. 네, 맞습니다. 예, 라는 시각을 유지하면서 단기 공략을 제시해 주셨네요. 양태준 대리님, 전략 있으신가요? 예, 오늘 저는 이 세 종목군을 다 위험으로 이제 분류를 하였기 때문에 추가적인 전략은 오늘은 제시해드리지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수사 이렇게 끝났습니다. 내일도 의심되는 용의자와 함께 다시 돌아오겠습니다.